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앞으로는 패턴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패턴. 첫 번째 시간에 바닥 전환 패턴에 대해서 배울 건데,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이 친절한 검색기에 보시면 아이콘화돼서 상승 추세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이런 패턴이 있고, 바닥 이렇게 하락하다가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되게 다양하죠. 요거에 대해서 계속 배우실 건데, 패턴이 뭐냐면 이래요. 패턴, 우리 패턴. 과거 주가 흐름의 일정한 형태를 정형화시켜 모형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과거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형태를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것을 어떤 모양일 때 이렇게 올라가더라 내려가더라, 그거를 정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봤을 때 이와 같은 모양은 이렇게 올라가더라, 요거는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반전형, 지속형. 그러니까 반전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전되는 거. 밑에서 하락하다가 위로 반전하던가 위로 올라갔다가 하락 반전하던가, 이게 반전형이고, 지속형이라는 거는 잠시 쉬었다가 위로 가던가 떨어지다가 쉬었다가 내려가던가, 지속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세가 전환됨, 중장기에 걸쳐 만들어진다, 추세가 지속됨, 전환됨, 지속됨, 반전형에 비해 단기간에 만들어진다, 뭐 여기 있는데 뒤에서 하나둘 배우실 거예요. 반전형 패턴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영머리 어깨형, 이중바닥형. 저 알아요. 알아요? 영머리 어깨형 알아요. 요거 두 개를 저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형 패턴은 요 5가지를 배울 건데, 패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아마 이야기 들으시면 요런 거네? 그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바닥 전환 패턴 첫 번째는 영머리 어깨형. 머리 어깨형, 영머리 어깨형 느낌 오시나요? 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냥 이렇게 사람 형상처럼 나올 것이다? 잘하시네. 그러니까 영머리 어깨형이라는 거를 제가 순서대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먼저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며 세 개의 봉우리. 사람의 형상이니까 우리 머리 어깨형은 이렇게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니까 뒤집어서 어깨, 머리, 어깨. 요거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반전형 패턴이에요. 역머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게 하락 추세선인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어져요.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고 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거래가 증가해요. 여기서 시에서 막 증가하면서 이거를 뚫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태가 와요. 아직 뚫지는 않았어요. 이랬을 때 거래량 바닥 후에 거래량 수반 상승이 딱 나왔다. 그러면 근데 여기 선에 딱 걸쳐 있다. 하락선에 계속 그동안 실패를 했었는데 혹시 이거 하락이 멈춰지지 않을까 의심만 하는 단계예요. 이게 혹시 변하지 않을까 의심만 하는 거예요. 의심만 해요. 그 다음에 거래가 더 증가하면서, 거래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사려는 사람들이 막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막 빠지면 안 되겠죠. 상승하면서 거래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사람들이 막 살려는 사람들이 막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가 많이 증가하면. 근데 여기를 그동안 못 뚫었던 거를 퉁 뚫어버렸어요. 퉁 뚫어갖고 이게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어느 정도 상승하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막 팔 거잖아요. 물렸던 사람들, 아니면 요 밑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막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럼 주가가 막 올라가진 않고 이렇게 조정을 보일 텐데, 바로 하락 추세 돌파,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고라고 하는데, 직전 고점, 주가가 직전 고점에서 좀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 요 어느 근방에서 이게 이렇게 꺾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의심이라고 해놨는데, 이 모양을 봤을 때 영머리 어깨형이었을 때 어깨, 머리, 어깨가 좀 눈에 보이시나요? 네. C가 머리, 머리, 예. A랑 F가 어깨요. 어깨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요 전고점에서 약간
차익 매물로 조정받고 이렇게 내려앉았다 다시 상승을 할 때 이거 오른쪽 어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에 물음표 쳐놨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오른쪽 어깨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어깨가 생기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예요. 요 선. 이 전고점과 여기 저항받은 여기를 수직선 하나 그어요. 추세선 같이 이렇게 수직선을 딱 그는 거를 네크라인 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옆머리 어깨형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내려앉으면 어깨가 기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오른쪽 어깨가 되려고 그러면 이 네크라인 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 이렇게 돌파를 하고 가야지 완전한 왼쪽 머리, 오른쪽 어깨에서 이렇게 해서 상승으로 딱 전환하는 그 시점이 이 네크라인 선을 돌파했을 때 오른쪽 어깨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스케치할 때 뭐 이렇게 하나, 뭐 왼쪽부터 그린다 치면 완성되는 시점은 이 네크라인 선을 돌파했을 때 이 모양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량은 계속 증가해야 돼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디서 살 것이냐? 그럼 A, B, C, D, E, F, G, H까지 해놨어요. 한번 그냥 모르셔도 먼저 양봉님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은봉님. 네. 예, 어디서 나 같으면 어디서 하겠다? 저는 무조건 오른쪽 어깨 써야죠. F. 오른쪽 어깨에서 딱 하고 네크라인은 넘어가야 된다. 그럼 G. 저는 G 하겠습니다. 아, G에서 사시겠어요? 나도 진데? 둘 다 G. 그럼 나 이유가? 뭔가 네크라인 선을 얘기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선일 것 같은 네. 느낌이 왔다? 뭔가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저기서 G에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딱 네크라인 선에서 올라가는 순간 그때 잡아야 돼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어? 은봉님은? F 할래요. F요? 여기서? 네. 아닌가? G에서 사야 되나? E에서 사야 되나? 결정하세요. 아니야, 2에서 사면 마음이 힘들어. F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그럼 전 F 할래요. F에서 사신다? 네. 조금 더 빨리 사시고 확인하고 사겠다? 네. 늦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늦게라도 사겠다. 그거였어요? 네. 네, 그럼 답을 보실까요? 먼저 B는 아니에요. 이거 고려예요, 고려. 관심을 갖는다.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를 돌파했을 때 추세가 변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때는 사는 건 아니에요. 사는 사람도 있어요. 좀 빠르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는 일반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수를 관심을 갖는다. 요거예요.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한다고 치면 그 다음은 G가 1차 매수고 이론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상승하고 네크라인 선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요 밑으로 다시 깨지고 내려오면 이거는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2차 매수는 요 지지 맞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2차 매수라는 건 첫 번째 여기서 샀어요. 누가? 샀는데 그냥 요때 못 샀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요게 이렇게 조정을 다시 받을 때, 상승에 조정받을 때 요 네크라인 선을 지지받고 올라서는 순간에 사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줄곧 하락하던 주식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데는 상당히 고통이 필요해요. 사려는 사람이 진짜 많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완성이 안 되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보통 우리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그 증식의 원처럼 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운 좋아서 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사는 경우가 조금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살까?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영머리 역경의 완성이 안 돼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져서 다시 C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패턴 완성이 안 됐다. 다시 고통이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은봉님이 사셨다 그러면 요거를 산 가격보다 깨고 내려가면 이건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영머리 역경이
당분간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더 빠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 수준에서는 손절을 때려야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던 영머리 역경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 거래량은 역으로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내려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거래가 늘면서 상승을 구가하면 좋은데 이게 여기서 무너져 내리면서 거래량이 는다는 거는 아, 이거 완성 안 됐나 보다 하면서 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직 상승으로 전환되기에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팔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는 이때 관심을 갖고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네크라인 선을 돌파 시점이나 요거를 다시 상승의 조정 보일 때 다시 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사도 이거는 이만큼 하락했을 때 상승으로 전환되면 또 많이 상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는 여기다 공격적인 사람은 여기서 사기도 하지만 그건 빠른 매매 잘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와 같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산다. 좀 보수적인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는데 보시면 요 최소 상승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 패턴이라고 했으니까 과거에 이 정도 올랐더라. 최소한. 그게 있는데 알아두시면 되는데 머리에서 요 네크라인 선까지의 상승폭을 이걸 뚫고 올라가면 요만큼이까지는 상승을 한다. 최소 상승 목표치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지만 패턴상 이렇게 최소 상승 목표치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최소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염두에 두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최소 목표치란 패턴 완성 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차후 최소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참고 과거에는 이랬다. 근데 종목마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아 최소 이 정도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 목표치에서 팔아야 돼요? 그거는 그때 상황 가서 그러니까 염두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추세가 전환되면 어느 정도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와 같은 것이라 최소 목표치라는 거는 그냥 굳이 이걸 재갖고 이럴 필요는 없고 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최소 이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반전형 패턴은 분할 매수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고통이 많이 필요하다. 사려는 사람들이 진짜 사려는 사람과 그동안 물려서 팔려는 사람들이 싸움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그냥 여기 왔을 때 한 개 딱 사는 것보다 분할로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승 전환 패턴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검색기에는 우리 은봉님은 잘 아시겠지만 약간은 아시겠지만 이런 분할 매수 관점이 많아요. 네. 특히 이와 같이 하락하던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는 지금 5분할 분석이라고 5번에 나눠서 사라.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상승, 하락, 각도 분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게 시스템에서 각도가 어느 정도냐 따라 그리고 거래량이 상승 거래량, 상승에 대한 거래량인지 하락에 대한 거래량이 나오고 여러 가지 베타 분석. 베타라는 거는 우리 양보님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은봉님은 아실 거예요. 베타라는 게 있는데 그거 분석, 그런 거를 다 믹스를 해서 이렇게 전환될 때 우리가 요 하락에서 멈춰질 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가 막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균등 분할가 있고 뭐 전고점, 이격도 뭐 여러 가지가 믹스돼서 이런 각도나 모든 거를 융합해서 분할로 안전하게 사고 그 다음에 픽스 시키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목표하는 수익률까지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험에 손절가 관리 필요가 있죠. 아까 우리 영머리 어깨형에서 봤을 때 패턴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분할 매수를 했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손절가는 좀 기준, 손절가 관리를 필요하다. 그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바닥에서 이렇게 전환될 때는 이평선의 일정 부분, 5일 뭐 이런 거 빠른 거 말고 한 20일, 60일 이평선 그때 상황에 봐서 어느 수준을 손절가를 보통 일반적으로 정해요. 혹시 여기가 무너지면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친절한 검색기에는 이와 같은 하락하다가 올라갈 때도 상승 각도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베타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분할 매수가를 제시해 주는데 이럴 때는 한 큐에 사도 좋지만 분할로 좀 나눠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좀 더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전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줄곧 하락하던 주식이 있어요. 그렇죠? 추세선을 그으실지 모르겠지만 추세선은 되게 중요해요. 주가가 하락하면 마구 거보세요. 그 HTS나 뭐 MTS나 요 고점을 연결 쭉 거서 이렇게 계속 하락하던 주식이 있었는데 보시면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전고 요 라인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는 네크라인선을 이렇게 걷죠. 네. 왜냐하면 요 전고랑 이어야 되니까 이거는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럼 요게 네크라인선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글 수도 있고 요렇게도 글 수도 있고 요렇게 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네크라인선이 되고 뚫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여기 거래량이 적다가 증가하면서 뚫고 조정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점이 아까 여기 뚫었을 때 여기서 못 샀으면 A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으니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전고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앉으면 오른쪽 어깨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뚫었을 때 예, 사고 못 사면 요게 상승 어느 정도 하면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사고 그래도 막 올라가잖아요.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급하게 올라갔지만 일반적으로는 요거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영머리 어깨형 패턴에서 우리가 사야 되는 시점 요게 두 개 좀 늦지만 아니면 아까 분할 매수 그 구간은 아마 요쯤에서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 각도가 원체세이기 때문에 아마 검색계에서는 한 요 어느 순간부터 분할 매수가 4분할, 5분할 해갖고 평균 단가를 요 어디서 맞힐 개연성이 있어요. 제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아주 인공지능처럼 그 각도에 따라서 각도 원체세죠. 이거는 그 분할 매수 단가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빨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각도 분석이 들어간다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했던 요 네클라이션 돌파 요때 시점을 줄 것 같고 각도가 가파르면 어느 시점부터 이제 분할 매수 4분할, 1000분할, 5분할에서 평균 단가를 맞추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쪽으로 알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만드신 분이 엄청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각도 분석이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각도와 거래량 그런 여러 가지 베타, 시장 상황 이런 거를 해서 들어간다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 안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머리 어깨형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머리 어깨형은 어떻게 돼요? 이 꼭대기에서 이거 비슷하게 나왔네. 어깨, 머리, 어깨.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약간 변형이 있어요. 기형적인 형태라고 이 어깨가 두 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어깨가 이쪽 어깨가 두 개가 생겼다가 머리가 하나 그 다음에 어깨가 또 두 개 생기는 이런 변형도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근데 쌍봉 아니었어요? 아니죠. 이렇게 머리가 밑에 있는데 어깨가 둘 중에 하나가 두 개, 세 개까지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게 두 개? 아니면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이론처럼 그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때는 또 응용력을 가지셔야 돼요. 복잡죠. 하여튼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영머리 어깨형 한번 배워봤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배울 이중바닥형은 이걸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 약간의 변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중바닥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